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팬크리아틱 베타셀에서 글루코스가 혈당량이 높았을 때 글루코스가 팬크리아틱 베타셀로 들어가서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피레이션을 통해서 ATP가 많아져요, 그죠? 그럼 그 ATP가 포타슘, 그죠? ATP 라이건드 포타슘 채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닫히게 되죠. 닫히게 되면은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그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칼슘 채널이 열려서 인트라셀룰라 칼슘량이 증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슐린을 담고 있던 세크레터리 베스클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피장이 돼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기전을, 그죠? 배웠어요. 아주 그럴듯하죠. 매우 그럴듯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리서치 논문을 읽어봐도, 최근에 이제 인슐린 시크릿에 대한 기전에 대한 리뷰 아티클을 읽어봐도 이거는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죠? 굉장히 그럴듯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이제 다른 리서치를 이제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의 이런 가설도 언제든지 우리가 어택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 데이터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 가설을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생략을 배우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교과서에 실려있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새로운 관찰에 의해서 그 가설이 무너지고 다시 교과서가 바뀌는 과정을 몇 번은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마이토콘드리아를 잠깐 설명했어요.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마이토콘드리아의 여기 이제 이너 멤브레인이죠. 여기가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요게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했어요. 자, 복잡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너 멤브레인에,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에, 그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시스템 혹은 옥시데이션 리덕션 체인들이, 그죠?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림에 여기 2, 여기가 이제 유비키논에 의해 가지고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3, 4 컴플렉스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요. 물론 여기 사이에 사이트폼 C가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NADH를 이용하게 되면은, NADH에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NAD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전자 2개가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전자 2개가. 또한, FADH2가, 그죠? 이제 컴플렉스 2를 통해가지고 FAD로 변하면서 또한 여기서 전자 2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전자 2개가. 자, 이 전자들은, 그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전자도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죠. 전자가 흘러가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프로톤이, 그죠? H 플러스가 매트릭스에서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를 이동이 되고, 그럼 프로톤이 인터 스페이스 멤브레인에서, 그죠? 우리가 농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톤은 ATP 신테이즈 컴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렇게 H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에서 H 플러스가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농도 900 역행을 해서, 농도 900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ADP하고 PI를 이용해서 우리가 ATP를 만들어내죠. 요거 사실 고등학교 생물학 책에 이미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 더 붙이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제가 추가를 좀 이제 해야 될 게, 여러분이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피레이션 체인을 억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드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로테논이라는 약이 여기 하나 있어요. 로테논. 이 로테논은 우리가 컴플렉스 1을 이니비션 시키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3는
우리가 NT-라는 NT-A, 그죠? 이게 컴플렉스 3를 이니비션 시켜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이제 H 플러스가 이제 이와 같이 농도 구례가 형성이 되는데, H 플러스 농도, 이 H 플러스는 이와 같이 ATP, 컴플렉스 5죠. ATP 신테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ATP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쓰는데, 어떤 약 같은 경우는 요 H 플러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 안으로 그냥 집어넣게 해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프로틴 그래던트가 깨지게 됐죠. 그럼 이런 약들을 우리가 그냥 약칭으로 언커플러, 그죠? 언커플러 혹은 CCCP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커플러, 그러니까 CCCP는 언커플러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이게 이제 풀네임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커플러라는 것은 이와 같이 H 플러스와 결합해서 원형질하고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커플러가 있으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농도 구배가 깨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만약에 세포에다가 로테놀을 치게 되면은, 그죠? 호흡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호흡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전자가 흘러와가지고, 이 전자는 O2하고 만나가지고 H2를 만들죠. 그러니까 호흡이 안 일어나죠. NT-A를 쳐도 호흡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막혀 있으니까, 전자가 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호흡이 O2를 못 만나겠죠. 그죠? 호흡을 못 하게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CSCP를 주면은 프로톤 그래드가 깨지게 되니까 전자가 더 잘 흘러갈 수가 있겠죠. 호흡이 더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호흡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겠죠. 여기서 호흡이라고 하면 O2 소모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O2 컨섬션.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ATP를 봅시다. ATP. 자, 로테논하고 NT-A를 치면 ATP가 많이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이게 전자 흐름이 막아져 버리니까, 그죠? 그럼 프로틴 장이 펌핑 안 될 테고, 그죠? 그러면 프로틴 어떻게 형성이 안 되면 ATP 장이 못 만들죠. 게다가 CCCP를 처리하면은 프로틴 그래드가 깨지니까 ATP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주 손이 좋아가지고 그 외세 아일릿, 그죠? 췌장을 이자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베타셀을 여러분이 이제 컬처를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토레이션이 잘 돼가지고 아까 이제 그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인슐린 시크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ATP 양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췌장, 그러니까 이자, 팬크레아틱 베타스를 아이솔레이션 해서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루코스를 쳐주면은 글루코스의 농도를 올려주면은 뭐가 일어나죠? 인슐린 시크레션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죠? 우리가 교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우리가 이게 이제 거의 망고의 질처럼 우리가 교과서 쓸 정도로 이제 잘 알려져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이게 맞으려면은 요 스토리가 맞으려면은 만약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우리가 로테논 혹은 예를 들면 플러스 합시다. 플러스 혹은 NT-A, 그죠? 혹은 CCCP, 그죠?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인슐린 시크레션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되죠. ATP가 떨어지니까 안 돼야 돼요. 그죠? 이 실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모델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험적 모델이 될 거예요. 그죠? 모델이 될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드럭들은 로테논, NT-A 혹은 CCCP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드럭들이에요. 예. 자, 제가 그럼 논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죠? 제가 팬카틱 베타셀을 이제 끄집어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낮은 농도의 글루코스를 치게 되면은 여기서 인슐린 시크레션이 1만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높은 농도의 글루코스를 이제 치게 되면은, 그래 한 30분에 놔두면은, 자, 인슐린 시크레션이 확 되고 있죠? 이해했죠? 그죠?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로테놀을 치면은, 인슐린 시크레션이 안 돼야 되죠? 그죠? 안 돼야 되죠? 그런데, 그죠? 여기에 보니까 낮은 농도의 글루코스는 원래 인슐린이 요거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낮은 농도의 글루코스에다가 로테논을 쳤네?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피레이션 체인은 고장난 거예요, 그죠? 쳤네? 인슐린 시크릿이 오히려 어떻죠?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그냥 혼돈에 빠뜨려버리고 있죠. 그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에 스토리가, 그죠? 완전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를, 이제, 여기 이제, 이쪽, 로테논을 치니까 오히려 올라갔죠. 이번에는 컴포서트 이니비터를 치니까 어때요? 어떻게 됐죠? 여전히 또 올라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CSSP를 친 건 어때요? CSSP를 친 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결과를, 그죠? 우리가 챌린지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죠? 꺼내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피레이션 체인을 한번, 이니비션 시켜가지고, 인슐린 시크릿이 어떤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만 주면 충분히 그 학부 시험에서도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물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 예. 자, 근데, 그죠?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로테논을 치고 엔티마이신을 치니까, 글루코스가 없어도 오히려 인슐린 스크래치가 잘 되네? 데이터가 뒤집혀서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모델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롭게 또 이제 만들어야죠. 새롭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나왔으면 아마 세상이 또 바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과학자들의 가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솔리드하게, 그죠? 이게 왜 그런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를 치면 ATP 양이 떨어지겠죠? 그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자, 여기 이 데이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글루코스를 넣어주면은 여기 이제 ATP 양이 증가를 했죠? 그죠? 낮은 농도보다 높은 농도니까 ATP 양이 증가를 했죠? 그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맞아요. 그죠? 그런데 로테논을 치니까 ATP 안 올라갔죠? 그죠?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글루코스 양도 적을 뿐더러 요거 해봤자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ATP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로테논을 치면은 지금 어떻게 됐죠? 인슐린 시크릿이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ATP하고 포테슘 채널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몇 개를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생략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에서 있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죠? 여전히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고 또 과학자들은 그런 챌린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물론 논문 내기 무진장 힘들겠죠. 기존에 있는 이론이 워낙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데이터를 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은, 근데 사이언스는 이런 맛으로 사이언스를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잘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이론을 깨는 거. 자, 이 시험 내용 어렵지 않죠? 그죠? 글루코스 5.5를 했을 때 로테논을 쓰면은 더 올라가. ATP가 더 떨어져야 되겠죠, 원래. 여기보다 더 떨어져야 돼. 근데 여기는 워낙 글루코스가 워낙 없으니까 이 글루코스가 세포 안에 못 들어갈 거야, 아마. 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못해도 똑같은 범위, 똑같거나 더 똑같거나 더 떨어져야 될 거야, 원래. 그래야겠죠, 로테논을 치면은.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세포에다가 로테논이나 엔티마이신을 치면 ATP 양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요, 그것도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포는 글라이콜리시스가 일어나고 T셀 사이클이 일어나서 이게 항상 커플링이 돼가지고 막 이제 ATP를 만들 때 레스피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야지 ATP를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ATP의 대부분은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컬처하는 세포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거의 다 일어난다는 게 최근에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을 죽여도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많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ATP 양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포의 ATP가 급격하게 그 공급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재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야, 메타볼리즘 자체가.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마이토콘드리아 필드 자체가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1, 2, 3, 4, 5 컴플렉스가 이 구조를, 그러니까 구조도 아직 모르지만 이 서브유닛들을 알기 시작한 게 이제 기껏해봤자 5년, 뭐 많아봤자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시스템에서 우리가 명료하게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컴플렉스 1 서브유닛가 거의 한 20, 한 30개 가까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셈블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것이 이제 뭐 전자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테는 치면은 우리가 인슐린 시커신이 떨어질까 생각하는데 완전히 데이터가 반대로 나온다는 거. 그죠?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룹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전자기가 이렇게 가면서 이 전자가 완벽하게 O2로 다 가진 못해요. 예, 그래서 일부분의 전자는 한 호흡을 할 때 전자의 한 2% 정도는 전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의 일부분은 여기에서 O2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O2-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슈퍼옥사이드라고 해요. 슈퍼옥사이드. 요걸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활성산소로 오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이제 꼭지를 한번 만나도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슈퍼옥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이 슈퍼옥사이드는 옆에 있는 DNA나 단백질이나 리피드를 막 공격을 해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Reactive Oxygen Species ROS라고 하는데 요 ROS가 많아지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DNA 망가지고 단백질 망가지고 리피드 만드는 거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ROS가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가 세포가 위험해진다고 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ROS가 세포의 기능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반대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논리를 핀 사람이 누구냐면 이화여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화여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 갑자기 하여간 이화여대 한 분이 그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그분이 이제 주장을 이제 처음, 다른 이제 사이언티스트하고 같이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소량의 ROS는 오히려 시그널링을 도와준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RTK를 배웠잖아요. 근데 인슐린 신호전달을 더 도와주고 IGF 신호전달을 더 도와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컨 메신저로서 요즘에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세컨 메신저로서. 그래 여러분 잘 알잖아. 나이트릭 옥사이드 굉장히 해롭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우리가 CO 우리가 일산화탄소 그죠? 일산화탄소 그죠? 그런 것들이 CO나 NO가 이제 우리가 톡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걔네들이 전부 다 세컨 메신저로 작용하듯이 이 RS도 세컨 메신저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그룹은 이와 같이 우리가 로테논이나 엔티마이세인을 쳐가지고 ROS를 만들게 되면은 이 ROS가 어떤 기전인지 모르겠지만은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글루코스하고 포타슘 채널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ROS가 왜냐하면 글루코스를 지금 우리가 증가를 시키면 글루코스를 넣어주면 실제로 ROS가 증가를 해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글루코스만 넣어도 ROS가 증가를 해요. 이 PF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ROS가 그죠? 이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지만 볼티지 게이트드 칼슘 채널을 열어가지고 마지막에 인슐린을 포함하고 있는 세크레터리 베시클과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피전시켜서 인슐린 시커스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메커니즘 모르죠? 메커니즘 몰라요? 메커니즘을 모르면 좋은 페퍼가 될까 안 될까? 다이아비스라는 논문도 충분히 좋은 논문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아주 탑전은 이제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멍을 다 메꾸면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좋은 논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죠?
인슐린, 타입 2 다이비티스나 타입 1 다이비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쳐다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연구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역량은 아직 안 되는 건데, 이건 새로운 문을 여는 거야.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ATP를 통해 가지고 글루코스, 그죠? 글루코스 ATP를 통해서 우리가 인슐린 시크레션 되는 메커니즘 말고도 또 제2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필드를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스팅 포텐셜을 그죠? 이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인슐린 시크레션까지 가는데, 여기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연료가 되는데 이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잘 이해되죠? 잘 이해돼요?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제 맛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죠? 지난 시간에 세포 바깥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이온이 Na+하고 Cl-라고 했어요. 그죠? 세포,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뭐가 또 많이 있냐면은 칼슘이 또 세포 바깥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안쪽에는 포타슘이 많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 플라즈마 멤브레인 사이에 이런 아이온들이 다 들어갔다가 거의 비슷한, 그죠? 우리가 퍼미어빌리티, 그죠? 투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K+가 조금 더 K+ 채널의 투라이 높기 때문에 K+만 가지고 우리가 레스팅 포텐셜을 계산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채널들의 퍼미어빌리티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값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챕터 7인가? 챕터 7이네요. 챕터 8인가? 8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챕터 2까지 다 끝낸 거야. 자, 챕터 7에 보면요. 자, 여러분이 교과서 256페이지에 테이블 8-2를 보면은 세포 바깥쪽에 존재하는 아이온의 농도, 세포 안쪽에 존재하는 아이온의 농도가 쭉 다 목록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원형지막을 경계를 해가지고, 그죠? 경계를 해가지고 이 볼티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와 같이 밀리볼트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C61 로그, 그죠? 아이온의 세포 안쪽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아이온, 그 세포,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Na+, Cl- 칼슘 2 플러스의 퍼미럴보다 굉장히 0에 가깝다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했죠. 근데 K+는 퍼미럴보다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면 포타슘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이제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90mV가 나와요. 마이너스 90mV.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포에서는 몇 mV가 나오죠? 마이너스 70mV가 나오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Na+, Cl- 칼슘 2 플러스가 퍼미어보다 바로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이너스 90mV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줄어들어도 셀 수가 있어요. 그죠? Na+도 요것은 한 10분의 1, 20분의 1 추가율을 가지고 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클로라이드도 마찬가지고, 칼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70mV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이 포타슘만이 아니고, 그죠? Na+도 조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Cl-도 조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 다음에 칼슘도 조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요거를 다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70mV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온들을 다 계산하는, 우리가 이제 요거 이온들을 다 계산하는 것을 골드만, 홉킨, 카츠 이코시라고 하는데, 써볼까요? 골드만,
골드만, 헛킨, 그 다음에 카츠, GHK 이코션 식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요거 이제 비슷하겠죠. 여기가 비슷하겠죠. 근데 여기 퍼미어빌리티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요게 퍼미어빌리티, 포테시움에 대한 퍼미어빌리티, 그죠? 이게 이제 P는 이제 퍼미어빌리티예요, 그죠? 포테시움에 대한 퍼미어빌리티, 우리가 PK요, PK라고 하면 되겠다. 포테시움에 대한 퍼미어빌리티 해가지고 우리가 농도가 되겠죠, 그죠? 포테시움에 대한 농도 어디에 in,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PK, 그죠? K 플러스 그 퍼미어빌리티 아웃,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그 이코션 보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PNA, 그죠? 이것도 이제 NA 플러스에 대한 in, 그죠? 이것도 이제 PNA, 그죠? NA 플러스에 대한 out,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L-가 있죠? CL-, 그러니까 CL-의 in. 그 다음에 플러스 BCL-, 그죠? CL-out.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permeability, 그죠? 투하율을 알고 각각의 농도를 알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 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70m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죠? GHK equation, 그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resting potential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액션 포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 NA+에 대한, 소듐에 대한 퍼밀리티가 갑자기 빵 증가를 하면은 퍼밀리티가 예를 들면 여기 0이었다가 만약에 1000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계산을 다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우리가 NA+가 딱 열렸을 때는 이게 뭐 쭉쭉 올라가지고 플러스 30m까지 올라가는 계산을 또 해줘요. 예.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소듐과 포테시움의 퍼미어빌리티를 우리가 이 변수를, 그죠? 우리가 0에서부터 100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새로 계산을 하면은 이것이, 그죠? 아래로부터 위에까지만 올라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실험실도 뭘 하다 보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막 계산을 해. 그래가지고 뭐 재밌는 결과를 또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자, 레스팅 포텐셜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니까, 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일반 생활 시간 다 배웠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액션 포텐셜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뉴런의, 그죠? 뉴런의 너브 터미널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기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어떤 기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아세틸콜린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자. 아세틸콜린이 나오면은 이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소듐 채널이라고 그랬죠. 그죠? 소듐 채널. 만약에 소듐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그 포테슘이 나가지고 플러스 안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70mV였다가 자, 소듐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는 안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점점점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쭉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소듐 채널이 열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포막을 경계를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볼티지 차이가 나는 것을, 세포 안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걸 우리가 폴라리제이션하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되는데, 그죠? 그러다가 소듐 채널이 열리면은 이 안으로 스스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지?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NA+만 가지고 아까 그 이코션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NA+가 다 완벽하게 열리면은 플러스 60mV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플러스 60mV, NA+만 계산하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NA+가 열렸을 때 최단으로 열리는 게 한 플러스 30mV까지가 올라가요. 최단 열렸을 때. 자, 이해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이제 소등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죠? 뭐예요?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디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이 디폴라리제이션은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될 거예요. 그죠? 전달이 돼요. 쭉.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70mV부터 해서, 4 플러스 30mV부터 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야? 디폴라리제이션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거 가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요거는 이제 이 아이온들이 디퓨전에 의해가지고, 그죠? 옆으로 이제 가는 거야. 가면 가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것의 플러스, 디폴라리제이션 정도가 점점 강해지겠어, 약해지겠어? 마찰 때문에, 그죠? 약해지겠죠. 맞아요? 약해가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20, 플러스 10, 그렇게 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딱 왔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60mm까지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왜냐하면은, 이 소듐 채널은, 이 아세틸콜에 대한 소듐 채널은 어디에만 있죠? 여기 원형지막에만 있어요. 여기 다른 데는 여기 없어. 여기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른 것들이 뭐 켜지고 뭐 볼티지 게이트, 소듐 채널, 뭐 포테시 채널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그죠? 이 디폴라리제이션 신호가 여기에서 이 중앙 부분까지 가는 거는 단순히 소듐의 디퓨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소듐의 이와 같이 자 거리에 따라 가지고 점점 더 디폴라리제이션 정도가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그레이디드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차등전이라고 그래,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레이드라는 그래서 점점 더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너무 빨리 갔나요? 자 봅시다. 교과서 260페이지 그림 8-7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내가 슬라이드로 준비하면 좋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내는 거 빨라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자, 밑그림 보세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뉴로 트랜스미터가 나와가지고, 그 뉴로 트랜스미터에 대한 수용체가 어떤 채널이라고 가정했어요. 소듐 채널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날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디폴라리제이션 위에 있어. 하지만은, 이 디폴라리제이션 되는 그 과정은, 디폴라리제이션부터, 그죠? 우리가 거리에 따라가지고 디폴라리제이션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마치 여러분이, 그죠? 연못에다가 돌을 땅 던지면은, 이게 사방으로 보이잖아요. 사방으로 이게 충격이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사방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디폴라리제이션이, 그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 거 보이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는 어떠한 볼티지 게이트도 소듐 채널, 포텐셜 채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만 있을 거야.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뭐에 의해서? 단순히 소듐 아이온의 디퓨전에 의해서만이 가기 때문에 점점 약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레이드 포텐셜까지 어디까지 오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쪽 부분이 약간 높아. 우리가 셀에서. 그래서 우리가 힐럭이라고 해요. 힐럭. 그러니까 언덕, 뭐라 하나, 엑손 힐럭이라고 하나? 엑손 힐럭이 아니고, 무슨 힐럭이라고 하지? 등덕.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 하여간, 이제, 뉴런한 힐러라고 봅시다. 뉴런 힐러. 자, 근데 이쪽 부분에 이제, 이 높은 부분에 오게 되면 드디어 이 부분에는 뭐가 존재하기 시작하냐면, 볼티지 게이트드 소듐 채널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는 볼티지 게이트드 소듐 채널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이 부분에서 드디어 볼티지 게이트드 소듐 채널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해요. 자, 제가 채널을 열고 닫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죠? 자, 첫 번째 방법이 뭐였지? 볼티지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거. 볼티지 게이트. 맞아요? 두 번째 방법? 라이건드 게이티드. 그러니까 케미컬리 게이티드.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라이건드 게이티드. 자, 세 번째 방법이 뭐죠? 그죠? 피지컬리.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피지컬리 열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볼티지 게이트 소듐 채널이 이 언덕 주변에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제 다 이 플라즈마 멤브레 이쪽 부분에 이제 볼티지 게이트 소듐 채널이 쭉 퍼져 있는 거야. 그죠? 퍼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 볼티지가, 자, 이 볼티지 게이트 소름 채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70mV가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레이드 포텐셜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맨 처음에 이쪽에서, 이게 거리라고 보면 안 되겠나? 자, 우리가 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D 플러시 돼가지고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갔지만은, 그죠? 올라갔지만은, 우리가 이쪽 지역에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마이너스 60mV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 볼티지 게이트 소름 채널은 무조건 어떤 일정한 수준의 볼티지가 있어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너스 50mV의 이상의 신호가 와야지, 그죠? 신호가 와야지 이 볼티지 게이트 소름 채널이 열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자, 그러면 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뭐 45mV가 딱 왔어. 그러면 이 볼티지 게이트 소름 채널이 열릴 수 있죠. 마이너스 50은 열리게 닫혀요? 열릴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49.9는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그러니까 이 볼티지 게이트 소름 채널은 딱 두 가지 것밖에 없는 거야.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죠? 마이너스 50mV에서 그 신호 위가 되면은 열리고 그 신호가 아래면은 무조건 닫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형태죠? all or nothing의 형태로, 그죠? 열리고 닫히는 거죠. 그죠? 실무일에 열리거나 닫히거나 중간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림 8-8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림 8-8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그죠? 우리가 자, 위에서부터 봐요. 왼쪽 거 러브 터미널에서 어떤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왔다. 그러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우리가 아이온 채널이 열렸어. 뉴로트랜스미터 작동해가지고 열렸어.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30mV까지 디폴라이징이 돼 있어. 특히 여러분이 0mV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오버슈트라고 표현해요. 오버슈트. 우리가 0mV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오버슈트라고 표현해요. 오버슈트. 그건 하나의 용어니까 그냥. 자, 이와 같이 30mV 올라갔어. 자, 그러다 거리에 따라가지고, 자, 우리 가운데 거 봐. 가운데가 거리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55mV가 떨어졌지. 그러다가 엑선 힐러까지 왔죠. 힐러, 아까. 자, 여기는 이 엑선 힐러가 뭐 했는지 알고 이제 처음 볼티지 게이트 소름 채널이 존재하는 장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시작하는 장소. 트리거 존이라고 해요. 이 장르를.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트리거 존. 트리거존,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 지역이에요. 그죠? 자, 트리거존에 왔어. 근데 트리거존에 지금 여기 왔을 때 마이너스 한 50mV 정도네. 근데 지금 이 볼티지 게이트 소름 채널은 어디에 마이너스 55mV 이상이 돼야지 열려. 그러니까 왼쪽 거는 지금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죠. nothing.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맞아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이제 충분히 스티뮬러스가 강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오버슈트가 마이너스 40mV까지 올라갔어. 거리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데 트리거선까지 왔는데 마이너스 55 이상이 됐죠. 그럼 여기에서 소름 채널이 열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드디어 여기서 이제 소름 채널이 열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가 액션 포텐셜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세포를 아까 지난번에 익사이터블 셀이라고 했어요. 흥분성 세포야. 우리가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세포가 뭐가 있겠나? 뉴런 있죠, 뉴런. 또 뭐가 있죠? 또 머슬셀. 맞아요? 스켈레탈 머슬셀. 또 뭐가 있겠나? 카디악 머슬셀. 그죠? 카디악 머슬셀. 아마 그 정도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익사이터블 셀이 우리가 생각보다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는 세포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액션 포텐셜, 그러니까 소름, 볼티지 게이트 소름 채널과 우리가 이제 포테슘 채널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를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죠. 자, 그레이드 포텐셜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레이드 포텐셜은 거리에 따라 가지고 점점 그 디프레션이 떨어지는 거고, 자, 액션 포텐셜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액션 포텐셜은 이제 우리가 벼슬에서 유지가 되는데,
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레스팅 포텐셜하고 액션 포텐셜 등등을 공부할 때는 딱 여기서는 교과서에서는 클라우드 채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딱 세 가지 채널만 공부를 하면 돼요. 세 가지 채널. 첫 번째는 뭐죠? 소등 채널. 그죠? 소등 채널. 맞아요. 소등 채널. 물론 이제 레스팅 포텐셜을 만들 때는 우리가 리키 포텐셜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볼티지 게이트드 포텐셜 채널. 그죠? 이것도 볼티지 게이트. 이거 아까 리키 포텐셜 채널하고 볼티지 게이트드 포텐셜 채널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이거 다 색깔이면 안 돼요. 이 리키 포텐셜 채널은 항상 조금씩 열려있는 채널이고, 이 볼티지 게이트드 포텐셜 채널은 뭐라고? 우리가 볼티지를 읽어가지고 열리고 닫히는 채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채널을, 우리가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캘슘 채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죠? 우리가 요 세 가지 채널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알면 우리가 액션 포텐셜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캘슘 채널 나중에 카디악 머슬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카디악 머슬을 볼 때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우리가 레스팅 포텐셜은 다 우리가 알았으니까 액션 포텐셜은 여기에서 이와 같이 볼티지 게이트드 소등 채널과 볼티지 게이트드 포텐셜 채널의 작동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릴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렸어. 자, 여기서 그레이디드 포텐셜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소등 채널이 열렸어요. 예,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여기서 소등 채널이. 자, 그러니까 그레이디드 포텐셜 채널이 왔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등 채널이 열리면은, 그죠? 이제 소듐이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요거 바깥쪽에 많은 Na 플러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30ml부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레스팅 포텐셜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마이너스 70ml부터에다가 소등 채널이 열리면은, 그죠? 이야기 돼.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자, 소등 채널, 자, 우리가, 자, 마이너스 70ml부터에서 레스팅 포텐셜 시작을 하다가, 자, 그레이드 포텐셜이 왔다. 그럼 이 지역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등 채널이, 그죠? 볼티지 게이트드, 아니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극이 와야지. 어떤 자극? 우리가,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55mV를 갖고 있는, 그죠? 우리가 그레이드 포텐셜 마이너스 55mV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다가 이쪽 지역에서 마이너스 55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소등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열린다고? 소듐 채널이 오픈되는 거예요. 오픈되기 시작하는 거야. 오픈. 자, 소듐 채널이 오픈되기 시작하면 Na 플러스가 물밀듯이 세포 바깥으로 안 들어오니까 점점 플러스가 돼. 그죠? 근데 이게, 무한정으로 가지는 않지. 왜냐하면, 그죠? 그러니까 요 소듐 채널은 플러스, 마이너스 55mV 이상일 때는 오픈이 되고, 그죠? 플러스 30mV에서는 클로즈가 돼요. 클로즈.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자, 플러스 30에서 클로즈가 되니까 더 이상 Na 플러스가 못 들어오죠. 그럼 멈춰야지, 여기서. 멈춰야지. 근데 이때, 포텐셜 채널은 플러스 30mV가 되면 요번엔 오픈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K 플러스가 안쪽에 많았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위에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니까 점점 마이너스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 과정을,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뭐죠? 디폴라리제이션. 그죠? 자, 다시, 포텐셜이 열려가지고,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니까 이 안쪽이 점점 마이너스가 되죠. 우리가 이거를 다시 리폴라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리폴라리제이션. 근데, 교소 마이너스 70m가 넘어가도 교소 열려있어. 교소 열려있으니까 플러스가 더 많이 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90까지 더 떨어지게 돼요. 마이너스 90까지. 자, 마이너스 90이 되면은 이때 클로즈, 닫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포텐셜이 안 나가니까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듐 포테슘 펌프 그죠? 의 작용과 그다음에 저기 리퀴드 포테슘 채널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70ml를 이제 레스팅 포텐셜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교과서 8-9에 글을 하나씩 이제 설명해 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듐 채널이 마이너스 55ml 열리게 되면은 소듐이 세포 바깥에서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점점 이 세포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그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아까 0밀리볼트 이상이 되면 오버슈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0ml에서 더 닫혀버리니까 더 이상 소듐이 안 들어오니까 멈춰야 되는데, 이때 대신에 포테슘 채널이 열려. 그러면 요번에 이제 거꾸로 플러스가 세포 안으로 K 플러스가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점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마이너스 70ml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언더슈트라고 해요. 이 부분은 언더슈트. 그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소듐 채널과 포테슘 채널이 열리고 닫힘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포텐셜을 우리가 액션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액션 포텐셜.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소듐 채널이 아까 이제 소듐 채널이 열리고 닫힌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듐 채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소듐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55mV 이상, 원래 닫혀있다가 마이너스 55mV 이상이 되면 이게 이렇게 딱 열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30mV가 되면은 다시 닫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듐 채널에 대한 모델, 포테슘 채널 모델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문이 하나인 문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인 문.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액션 포텐셜은 항상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죠. 원 디렉션이죠. 맞아요? 자, 그레이드 포텐셜은 그렇잖아요. 그레이드 포텐셜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백워드로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NA 플러스의 디퓨전이기 때문에 백워드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액션 포텐셜은 백워드로 가볼까? 절대 못 가. 자, 우리가 그거를 오늘 소듐 채널의 특성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소듐 채널에. 자, 이 소듐 채널은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문. 더블 게이트예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소듐 채널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개의 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이 하나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게 레스팅 상태야, 지금. 요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닫혀있죠? 닫혀있죠? 클로즈드 돼 있어요, 클로즈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이제 보티지 게이트니까, 플러스 55mV 이상의, 그죠? 신호가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요것이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거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열려요. 그죠? 그래,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열려요. 그죠? 그러면은, 요것도 여전히 열려 있는 거야. 그러면 소듐이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요 과정이 뭐지? 디폴라리제이션 과정이죠. 디폴라리제이션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거 마이너스예요, 여기. 자, 30mV가 되면은, 그죠? 30mV가 되면은 또 어떻게 되죠? 이게 또 오버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닫혀야죠. 닫혀야 되는데, 이거는 여전히 열려있고, 열려있고, 닫혀야죠. 이렇게 닫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NA 플러스가 더 이상 못 들어오죠.
그렇죠? 못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30V 도시 줘야 돼. 이제 포테슘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리폴라리제이션 되는 과정에서는 교소 이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죠? 자, 아니면 이게 지금, 자, 이 상태하고 지금 같은 상태야, 다른 상태야? 완벽하게 다른 상태죠? 그죠? 우리가 요거를, 그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액션 포텐셜을 가지려면은, 그죠? 요거를 요렇게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열어놔야 되겠지? 그지? 원래 위치로 가려면은. 그럼 뭐가 필요하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맞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자, 원래 이렇게 갔다가 우리가 이제 볼티지 게이트 소드 채널에 역할을 충실히 다 했어. 액션 포텐셜 만들 때. 그런데 두 번째 액션 포텐셜을 가지려면은 다시 원위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두 번째 액션 포텐셜 플러스 마이너스 55mV가 왔어. 열려 닫혀. 반응을 해, 안 해? 반응 안 하지. 왜냐면은 마이너스 55mV에서 열리는 건 뭐지? 여기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열려져 있잖아. 반응을 안 하죠. 요건 뭐에서 반응하는 거지? 요거 두 번째 문은 플러스 30mV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이게 다시 열릴 수 있어, 없어? 안 열리죠. 안 열리죠. 그러면은 두 번째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이 시간 동안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죠. 우리가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지? refractory period라고 그래요. 특히 이 소돔 채널 같은 경우에 이 소돔 채널이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되는, 그죠? 원위치로 가야 되는 요거를 absolute, 그죠? 우리가 2ms 뭐 시간은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2ms인가? 한 2ms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제가, 이게 이제, 러브 터널 이게 있어. 자, 여기에서 이제 액션 헬로기 이제 여기 시작했어. 자, 여기 소돔 채널이 이제 열렸어. 그죠? 그러면은, 자, 액션 포텐셜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봅시다. 이 시점에서. 자, 액션 포텐셜 여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액션 포텐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 그죠? 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는 첫 번째 액션 포텐셜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태가 있지? 이런 상태가 있죠. 그죠? 이거 액션 포텐셜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죠. 불응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거는 액션 포텐셜을 받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액션 포텐셜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은, 그죠? 이쪽으로는 가능해, 못 가능해? 불가능하죠. 원 디렉셔널, 그죠? 원 디렉셔널 컨덕턴스 디렉션, 원 디렉셔널로, 그죠? 전기가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 소돔 채널에 더블 게이트 소돔 채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칭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8-12에요. 8-12. 게다가, 자, 봅시다. 한번. 자, 왼쪽부터 봅시다. 왼쪽. 그죠? 칼을 나눴는데. 자, 보드 채널도 클로즈드.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자, 왼쪽에 더블 게이트 소돔 채널이 하나 보이죠? 노란색으로 보여요. 보라색은 뭐지, 지금? 보라색은 닫혀있는 포테슘 채널을 보고 있죠? 맞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그레이드 포텐셜이 플러스 55mm, 마이너스 55mm까지 왔어. 그러면 뭐지? 볼티지 게이트 소돔 채널이 열리는데, 그죠? 아까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문이 열리지? 소돔이 극하게 들어와. 그죠? 그래서 보고 있어야 다. 그죠? 들어와. 그러면 디플라시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디플라시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포테슘 채널이 열려있어? 닫혀있어? 닫혀있지? 그죠? 다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 갑시다. 자, 플러스 30mV가 되면은
두 번째, 소듐 채널의 두 번째 문이 닫히지? 닫힌 거 보이죠? 그리고 포타슘 채널이 열리지? 열린 거 보여요? 그래서 문 다 열렸죠? 그러면 이제 포타슘 물밑에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 그럼 뭐가 일어나지? 우리가 리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지?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가면은. 그런데 여기서 소듐 채널은 지금 아직도 제자리에 가 있어, 안 가 있어? 원래 위치로. 못 가 있지? 못 가 있지? 지금 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그레이드 포텐셜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놨으니까 뭐죠? 우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에 그죠? 자기 온다고 해서 우리가 볼티지 게이트 소듐 채널이 작동을 해 안 해? 작동 안 하죠? 안 열려요, 이 상태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자, 이 세 번째,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여기까지가 Absolute Refractory Period. 그죠? 절대 불응기예요. 이게 한 2ms 정도 이제 필요해요. 자, 오른쪽에 가봅시다. 제 오른쪽. 자, 이제 슬슬 이 더블 게이트 소듐 채널이 슬슬 열리기 시작하지. 그지?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떤 놈은 열려있고, 어떤 놈은 닫혀있지. 어떤 놈은 원래 위치로 가 있는 거 보여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 위치로 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원래 위치로 가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원래 위치로 못 가 있지. 게다가 이 기간 동안은 지금 포타슘 채널이 열려있어 닫혀있어. 열려있지.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은, 원래 위치로 가 있는 놈은, 그죠? 세컨 시그널에 의해가지고, 이게 다시 NA 플러스 안에 들어올 거야. 근데, 포타슘 채널이 지금 열려있잖아. 이거 들어오면 뭐해? 포타슘 채널이 열려있으니까, 포타슘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들어가는 건 안 하고 똑같지. 쌩쌩. 액션 포텐 시작도 안 돼. 시작 안 되지. 맞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 제일 오른쪽 거는, 자, 소듐 채널이 원래 이쪽으로 가 있는 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쪽으로 가 있는 놈은 우리가 두 번째, 그죠? 신호에 의해서 열릴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열리면 뭐 하냐고. 포타슘 채널이 지금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NA 플러스 들어오고, K 플러스 나가니까, 쌤, 액션 포텐 시작도 안 돼. 안 되지. 우리가 이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 이 기간을 우리가 relative refractory period라고 그래. 이것도 반응을 근데 아주 강한 반응이 오게 되면 액션 포텐은 상대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거의 못 한다고 보면 되죠. 이해했죠? 자, refractory period가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뭐 때문에? 더블 게이트드 소듐 채널이 원래 위치로 가야 된다.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포타슘 채널도 원래대로 닫혀야지 된다. 그지? 그래야지 우리가 두 번째 신호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거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자, 봅시다. 교과서 8-15. 그죠? 우리가 이제 45분까지 이게. 자, 8-15. 자, 요거 이제 총 정리한 거야. 자, 1번. 그레이드 포텐셜이 왔어. 그죠? 그럼 마이너스 55ml 왔어요. 그러면 소듐이, 그죠?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 그럼 뭐죠? 디플라즈이 시작했죠. 이때 소듐은 옆에, 디플라즈에 의해서 옆에, 볼티지 게이트 소듐 채널을 열 수가 있어. 이게 두 번째, 그죠? 볼티지 게이트 소듐 채널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자, 이 액션 포텐셜은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다. 왜냐면 이건 디퓨전이니까. 그죠? 근데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서는 absolute refractory period and 그죠? relative refractory period. 뭐 때문에? 소듐, 더블 게이트 소듐 채널과 포텐슘 채널이 원래 위치로 못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새로운 액션 포텐이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시작이 안 돼. 그죠? 하지만 오른쪽은 우리가 두 번째 액션 포텐을 시작할 수가 있죠. 자, 뭐죠? 액션 포텐셜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컨덕이니까, 그죠? One directional conduction of action potential. 맞아요? 그죠?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액션 포텐셜은 가면 갈수록 힘이 약해져요? 똑같아요? 강해져요? 똑같은 액션 포텐셜이 생기죠. 그리고 똑같은 강도의 액션 포텐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림 8-16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마치, 그죠? 우리가 도미노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미노. 그죠? 우리가 제일 위쪽에 보면 하나가 딱 무너지게 되면은 옆에 쩔로 무너질 거 아니야. 맨 처음에 무너진 힘이 제일 마지막에 무너뜨릴 때 힘하고 같은 힘이죠. 맞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가운데 그걸 보면은 1번, 2번, 3번부터 11번까지 우리가 전극을 달아가지고 액션 포텐셜 양을 재봤어. 그죠? 자, 시간에 따라서 쭉쭉 가는데 액션 포텐셜 플러스 30ml까지 올라가는 힘이 줄어들어 감소에 똑같아. 똑같죠? 왜 그러죠? 우리가 이 액션 포텐셜은 그죠? 우리가 아까 플러스 55mV, 마이너스 55mV만 열리는 볼티지 게이트도 소금 채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액션 포텐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도미노와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도미노와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액션 레스팅 포텐셜과 레스팅 포텐셜이 그죠? 생기는 원인, 그죠? 이유, 그다음에 메커니즘을 아주 명료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더블 게이트 소금 채널, 그죠? 그게 작용하는 기전. 그것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한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 자, 이해했어요? 네. 질문.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하나 여기서 또 이제 할게. 자, 소듐과 포테슘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죠? 이 왔다 갔다 하더라서 이 소듐 포테슘의 컨센트레이션 그래디언트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변화 없어요. 내가 지금 처음에 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온들의 변화는 여러분이 해변가에서 모래 한 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해변가에서 모래 한 줌 짚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해변가의 모래의 절대량은 떨어지겠지. 상대적인 양이 뭐 이렇게, 그래, 줄었다고 생각이 안 해요. 안 하죠. 예를 들면 여기가 10만 개의 소듐이 있고 10만 개의 포테슘이 있다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10만 개 중에 하나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소듐 포테슘 컨센트레이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은 어떻게 해요? 여러 번을 할 수 있죠.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뭐 10만 번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컨센트레이션 그래디언트는 나중에 소듐 포테슘 펌프에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한 뉴런에서 그죠? 계속 우리가 액션 포텐셜을 뭐 수도 없이 계속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양은 절대적으로 아주 소량만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